생성형 AI를 활용한 우리 몸 알기 그 34차 시 시작합니다. 네, 12주차입니다. 오늘은 머리와 목에 있는 혈관에 대해서 다뤄볼 생각인데요. 저희 혈관 자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대순환과 소순환, 혹은 뭐 체순환과 폐순환 이런 식의 그 서큘레이터리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순환계는 몸 전체의 혈액을 순환시키는 시스템으로 심장, 혈관, 혈액으로 구성됩니다. 순환계는 주요하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계와 림프순환계입니다. 네, 괜찮죠? 이 정도면. 네, 지금 제가 뭐 평소 때 쓰다 보니까 챗GPT 4o를 쓰고 있는데 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혈액순환계는 산소와 영양분을 신체의 각 세포로 운반하고 이산화탄소와 대사폐기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크게 두 가지로 되는데, 네, 혈액순환계에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순환과 소순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대순환은 전신순환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심장에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신체의 모든 부분으로 보내고 다시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리는 경로입니다. 네, 이 경로는 여러분들 사실은 뭐 중학교 때 생물 시간에 아마 다 배우셨을 텐데요. 그 내용이지만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약간 복습하는 차원에서 읽어보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부담이 없는 내용이네요. 심장 좌심실에서 시작해서 대동맥을 통해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신체로 이동합니다. 신체의 조직과 장기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대사산물을 회수합니다. 네, 정맥을 통해 이산화탄소가 풍부한 혈액이 우심방으로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좌심실에서부터 우심방. 네, 심실은 벤트리클이라고 하죠. 네, 이것은 뇌에서 나왔었던 벤트리클과 철자가 똑같습니다만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심방, 심방은 에이트리움이라고 부르죠. 네, 보통 아트리움 뭐 할 때 그것이라고 보면 될 텐데 에이트리움이라서 right 에이트리움으로 들어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소순환은 폐순환, 소순환이라고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경로가 짧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건데 대순환은 전신순환이기 때문에 경로도 뭐 짧은 곳은 짧겠지만 주로 이제 긴 곳, 뭐 발끝까지 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길죠. 여기 이제 뭐 중간에 당연히 캐필러리라고 하는 모세혈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폐순환의 경우에는 혈액이 폐를 통해서 이동하며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산소를 얻는 과정입니다. 우심실에서 시작해서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이산화탄소가 풍부한 혈액이 이동합니다. 폐에서 이제 가스 교환이 일어나죠. O2, CO2 교환이 일어나서 산소를 받아들이고요. 폐정맥을 통해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네, 좌심방에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심방, 우심실이 서로 연결이 돼 있고 좌심방, 좌심실이 연결이 돼 있죠. 우심방하고 좌심방이 서로 연결이 되면 안 되죠. 네, 그런 것은 심장의 기형이라고 해서 가끔 작은 숫자의 그 선천적으로 이렇게 congenital defect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상당히 곤란하죠. 상당히 곤란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섞이는 거니까요. 섞이는 거라서 그런 건데 여하튼 그 조심하셔야 되겠고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림프 순환계를 보죠. 네, 림프는 사실은 혈액 순환계에 비해서는 이렇게 좀 데피니트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디파인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림프 순환계는 조직에서 여분의 체액을 수거해서 혈액으로 돌려보내고 면역세포를 운반하여 면역 기능을 수행한다. 네, 면역 기능 굉장히 중요하죠. 림프는 조직에서 여분의 체액이 모여서 형성되고 림프관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림프절에서 면역세포가 병원균을 걸러내고 다시 혈액으로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 구성 요소는 심장인데요. 심장 여러분들
예, 그 하트죠, 하트. 네, 우리가 보통 하트라고 하면 이렇게 그 이모티콘에서 나오는 그런 형태의 하트이지만 실제로는 뭐 사랑한다는 표시로 쓰고 이런 그런 문화적인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질의 기관이죠. 근육질의 기관. 왜냐하면 심장이 수축한다는 게 뭐죠? 네, 근육의 기본적인 운동 방식이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만 수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수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혈액이 온몸에 공급되도록 하는 펌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펌프라고 할 수 있고, 혈관은 이것이 이제 흐르는 통로이죠. 동맥, 정맥, 모세혈관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동맥은 이제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을 운반하고 정맥은 심장에서 돌아오는 혈액을 운반한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 정의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동맥을 O2,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운반하는 곳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은 사실은 체순환, 위에서 말했었던 대순환에서만 그런 거고요. 소순환은 우심실에서 시작된 폐동맥이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로 포화되어 있는 이산화탄소가 풍부한 혈액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심장에서 나온다라는 뜻, 어떻게 보면 efferent라는 뜻, 신경에 있어서는 efferent하고 같은 의미가 되겠고요. 정맥은 afferent라고 같은 의미가 되는 거지, 실제 그 속에 운반이 되는 혈액이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냐, 이산화탄소를 많이 가지고 있냐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헷갈리시면 안 되겠고요. 혈액에서는 산소, 영양소, 호르몬, 면역세포 등을 운영하는 건데 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 해부학 시간에 다루기는 조금 부적절한 내용이어서 그럼 다음 심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심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의 심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진 펌프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혈액을 신체 각 부위로 순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해서 심장은 4개의 방, 우심방, 우심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right atrium, right ventricle, left atrium, left ventricle 4개로 되어 있고, 이 방은 판막에 의해서 구분되며 혹시 이제 뭐 심장 판막증이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을 수 있을 텐데, 이 판막에 문제가 생긴 것을 심장 판막증이라고 하죠. 판막에 의해서 구분되며, 판막은 혈액의 일방향 흐름을 보장합니다. 이거는 마치 번역한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말인데요. 주요한 판막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해서 판막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고요. 3000판하고 밑에 있는 2000판이라고 하는 거, 지금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3000판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 2000판이라고 하는,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 나와 있는 2000판 혹은 승모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것을 첨이라고 하는 것은 뾰족하다는 뜻이에요. 커스피드라고 하는 것을 지난 저희 해부학 시간에서 그 치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견치라고 해서 우리 뾰족한 송곳니 있죠. 드라큘라가 번뜩이는 거, 혹은 뭐 개라든가 혹은 뭐 뱀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통 송곳니라고 부르죠. 송곳니라고 부르고, 뭐 여담입니다만 새로 나온 그 몬스터 유니버스에서 나온 콩 같은 경우 그 송곳니에 임플란트를 하는 과정이 나왔는데 매우 좀 뭐 재밌기도 하고 뭐 기발하기도 하고 조금 엉뚱하기도 한 그런 것들이죠. 실제로는 이제 요즘 뭐 기술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의료가 많이 발전했습니다만, 그렇게 굉장히 힘을 많이 받는 곳에 이제 그런 식의 그 임플란트를 해서 바로 쓸 수 있다든가 뭐 그렇게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힘을 많이 가한다든가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 얘기는 뭐 여담이니까 넘어가고, 어쨌든 견치를 가리키는 단어가 커스피드 혹은 캐나인은 개의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캐나인이나 커스피드가 있는데요. 거기 있는 것처럼 이 커스피드는 기본적으로는 뾰족하다라는 뜻이고요. 3000판이라고 했으니까 세 개의 뾰족한 것이 있다. 실제로는 이 밸브가 3개의 그 커스피드
이렇게 이제 닫히는 부분을 날개 같은 것을 갖고 있어서 이 3천판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2천판은 승모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승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승모근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봤죠. 전번에 이제 근육 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승모라는 것 자체가 스님의 모자입니다. 스님의 모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스님들이 모자를 쓰고 다니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네, 뭐 뉴진 스님이나 그 외 다른 최근에 스님들이 쓰고 다니는 모자는 비니 같은 걸 많이 쓰고 다니고, 이때 말하는 것은 일본의 스님 승려들이 주로 썼었던 이 사각 같은 모자들인데, 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베트남에서 많이 쓰는 그런 모자 같은 것들 형태로 생긴 것을 승모라고 하고, 실제 저희의 그 승모근, 등세모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게 삼각형처럼 생겼기 때문에, 납작한 삼각형, 납작한 이등변 삼각형처럼 생겼기 때문에 붙이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별로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반일주의자나 혹은 무슨 친일파 둘 다 아니지만 그닥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2천판으로 알고 계시는, 2천판은 그럼 영어로 뭐겠어요? 2천판은 영어로 한다면 바이커스피드가 가 되는 것이죠. 바이커스피드 밸브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바이커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치아에서 사용되면은 소구치로 사용되죠. 왜냐하면 커스프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3천판하고 2천판의 경우에는 우심방하고 우심실 사이, 그리고 좌심방하고 좌심실 사이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이렇게 그 코다 텐디네라고 해서 작은 실끈 같은 데에 묶여 있으면서 심장에 자극이 갈 때 밸브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것들이죠. 보통은 심방은 이제 피가 들어오는 곳이죠. 피가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심방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뭐겠어요? 동맥이죠. 그 동맥 중에서도 가장 큰 동맥, 죄송합니다. 그 들어오는 거니까 정맥이 들어와야 되죠. 정맥이 들어오는데 정맥 중에서도 아주 큰 정맥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심방에는 사실 아까 최순환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나오셨던 것처럼 하는 거라서 superior and inferior vena cava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아마 밑에 나올 것 같고요. vena cava라고 하는 것은 대정맥이라고 보통 번역이 되죠. 그래서 위아래에서 두 개의 정맥이 이제 우심방에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들어올 때 이 그 3천판이 막혀 있다가 3천판이 열리면 우심방에 있었던 피가 우심실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심실로 가게 되는데, 우심실에서 이제 시작되는 게 뭐예요? 폐순환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이너 서큘레이션 혹은 풀모너리 서큘레이션이라고 하는 폐순환이 일어나는데, 이때 3천판이 꽉 닫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뭐 당연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꽉 닫히지 않으면 역류가 일어날 수 있죠. 즉 우심실하고 우심방 사이에서는 항상 우심방에서 우심실로만 피가 가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우심실에서 3천판에 어떤 디펙트가 생겼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백워드 하는 그 방향으로 피가 진행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천판이 꽉 막아줘야 우심실에서 쭉 짜낼 때 그 피가 이제 폐동맥으로 가는 것이 되겠죠. 폐동맥. 방금 말씀드렸던 그 폐동맥으로 가는 그것이 풀모나리 밸브라고 해서 우심실과 폐동맥 사이이고,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다시 복습을 해보자면, 이 폐동맥에는 이산화탄소가 충만한 피가 들어있는 것이죠. 아직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폐에 들어가서 폐포에서 이제 산소를 다시 공급받고 이산화탄소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수면은 이산화탄소가 많이 드러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비슷하게 다시 이제 폐순환을 거쳐서 다시 들어오는 것이 이제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좌심방이죠. 레프트 에이트리움이 되겠고, 이 레프트 에이트리움과 레프트 벤트리클, 좌심실 사이에 있는 것이 2천판입니다. 더 간단하게 되어 있죠. 실제로는 무슨 억세서리한 밸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있고,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만약에 어떤 디펙트가 있다, 이 승모판 혹은 2천판의 디펙트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저희 전신순환에서 공급되는 혈액이
잘 제대로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갈 때 대동맥판, 아울틱 밸브라는 걸 통해서 나가는데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입니다. 차이가 이 개수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삼천판, 그다음 폐동맥판, 대동맥판에 있는 그 밸브는 세 조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만 폐동맥판, 풀모나리 밸브랑 대동맥판에 있는 것들은 전부 세마이 루나 커스프 혹은 뭐 세마이 루나 밸브라고 부르면서 거기 있는 모양들이 뾰족하지 않다라는 뜻, 뾰족하지 않은 그 형태를 띠고 있는데, 어쨌든 모두 세 개로 나눠져 있는 데 비해서 2000판의 경우에는 두 개로 주로 나눠져 있고, 때때로 액세서리에 커스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아주 좀 어드밴스드한 과정이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심장의 작동 원리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생리학적인 얘기가 될 텐데, 수축해서 이 단어는 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의료인이 될 것이 아니더라도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요. 수축기라고 하는 시스톨이 있고, 그 다음 이완기라고 하는 다이아스톨이 있죠. 네. 수축기라고 하는 시스톨이라고 하는 거,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라고 하는 말을 건강검진 때 들어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뭐 흔히 아주 예전부터 많이 쓰는 120에 80이라고 하는 정상 혈압인데, 요거 뭐 최근에 들어와서 조금씩 그 기준이 조금 바뀌고 있기도 한데요. 고혈압이냐 아니냐라고 할 때 시스톨 수축기라고 하는 건 뭐죠? 네, 수축기라고 하는 것은 심실이 수축해서 혈액을 폐와 신체로 내보낼 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때 우심실은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혈액을 보내는 거고, 좌심실은 대동맥을 통해서 신체 전체에 대해서 혈액을 보내는 건데, 그걸 시스톨이라고 하고, 보통 이때 측정된 혈압, 어디에서요? 팔에서 측정된 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액체, 유체에 해당되는 것인데, 어디에서 재느냐에 따라서 그 혈압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는데,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보통은 이제 상완에서 위팔에서 재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를 시스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완기라고 하는 건데, 이완기일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0판하고 2000판의 경우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그리고 반대로 수축기에는 폐동맥판과 대동맥판이 열려야 되겠죠. 그래야지 동맥으로 피를 뿜을 수가 있을 테니까요. 이완기에는 이 3000판과 2000판이 열리게 되어 있는데, 이때가 이제 심실이 이완돼서 혈액을 받아들이는 거, 어디로부터? 심방으로부터. 그리고 우심방은 대정맥을 통해서 들어오는 대정맥 비나 카바라고 말씀드렸죠. 들어오는 혈액을 받아서 우심실로 보내고, 좌심방은 폐정맥을 통해서 들어오는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좌심실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 이게 온몸으로 보내기 전에 일종의 장전하는 거, 로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기적 활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요것은 사실은 뭐 아주 어렵진 않지만 이미 뭐 들어보셨을 수 있을 텐데, 심방 쪽에 위치하고 있는 SA 노드라고 불리는 사이노 에이트리얼 노드라고 하는 것이 있고, 방실 결절이라고 하는 전기 신호를 받아서 이제 심실로 전달하는 AV 노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것은 심방과 심실 사이에 위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히스번드라고 풀키니어 파이버라고 해서 전기 신호를 심실로 전달해서 심실이 수축하도록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 심장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아무래도 정보가 인터넷에 많이 있는지 챗GPT의 한글 대답이 상당히 훌륭한 편입니다. 혈액순환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던 폐순환하고 전신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전신순환은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이라고 보통 말하죠. 심장의 기능에서, 심장은 이제 혈액을 지속적으로 순환시켜서 각 세포와 산소의 영양분을 공급하고 대사산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뭐 이거는 사실 대사산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심장 자체가 하는 것은 아니죠. 심장 자체가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 심장이 보낸 피에서 결국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은 뭐 심장 기능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뭐 또 약간 일반적인 얘기라서 빼고요. 심장 관련 질환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병리학 시간에 배우는 것이 좋겠지만, 뭐 아주 흔히 우리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상동맥 질환, 코로나리 아터리 디지즈라고 해서, 코로나리 아터리 디지즈는 이 코로나리 아터리, 코로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그죠? 이 코로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할 때 나왔었던 것인데,
왕관이라는 뜻이고,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심장 모양으로 생기고 있는 이런 큰 근육 덩어리인데 그 주변을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동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사실은 심장도 근육이죠. 어떤 근육이 수축하기 위해서는 그 근육에 에너지도 있어야 되고 산소가 포화되어 있는 혈액이 공급되어야지 그 근육 세포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장도 혈액이 당연히 공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장 자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을 관상동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상동맥이 만약에 좁아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죠? 네, 관상동맥경화, 뭐 동맥경화라고 해서 요즘은 뭐 사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보면 돈맥경화가 더 심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실 동맥경화라는 게 일어나게 되면은, 동맥경화는 글자 그대로 한다라고 하면 동맥이 딱딱해진 것을 얘기합니다. 안쪽에 아테롬이라고 하는, 아테로스클레로시스라고 부르는 이제 질환일 수 있는데, 그 아테롬이라고 하는 것이 동맥, 관에 끼는 것이죠. 관에 낀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일종의 여러분들의 수도관 사이에 있는 그런 물때 같은 걸 청소해 본 적은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플러머들이 이렇게 그 속에 이렇게 솔이라든가 그 외 뭐 뻥 뚫어 같은 걸로 이렇게 뚫을 수가 있죠. 그런 것이 막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막히면 어떤 말이 일어나는 것이죠? 네, 아래쪽에 있는 이제 심근경색, 마이오카디얼 인팍션이라고 해서 흔히 심장마비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심장 근육의 혈액 공급이 차단되는 거죠. 이렇게 혈액 공급이 차단되는 것을, 그것을 그 인팍션이라고 하는, 인팍 혹은 인팍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는데,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에 혈액이 전혀 공급되지 않는 거 상태가 되면 그 조직은 죽습니다. 제일 빨리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뇌혈관이 막혔을 때 생기는 이제 그것을 스트로크라고 부르죠. 이때 이제 심장마비로 알려져서 근육의 혈액이 차단되는 경우 심근경색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고, 이때 빨리 그 심장을 뛰도록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제 그 심장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심부전은 하트 페일리어로서 심장이 효율적으로 이제 혈액을 펌프질을 하지 못하는 상태인데요. 이때 이제 심근들이 일부 뭐 죽거나 난펑션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전체 심장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수축을 못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정맥은 아리스미아라고 해서 심장에 전기 신호의 이상이 생겨서 박동이, 아까 방금 위에서 말씀드렸던 AV 노드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대동맥에 대해서만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답을 잘하니까 제가 좀 공손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대동맥은 인간의 신체에서 가장 큰 동맥인데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기억하셔야 될 만한 것들이 밑에 나와 있네요. 상행 대동맥, ascending aorta, 그 다음에 aortic arch, 그리고 하행 동맥, descending aorta, 그 다음 복부 대동맥, abdominal aorta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거에 이제 뭐 기능과 질환 같은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위에 있는 이 회복적 구조에 대해서만 사실은 알아보고 보는 프리뷰 영상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대동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사실 위에 1, 2, 3번 같은 거는 thoracic cavity 내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설명하면서 제가 뭐 그거를 할 시간이 없었을 것 같은데, 저희의 이제 몸은 여러 가지 캐버티로 나눠져 있죠. 머리 및 목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크레니얼 캐버티라고 해서 뇌가 들어있는 공간이 있고, 그다음 네이절 캐버티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비강이라고 해서 코 숨 쉬는 그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럴 캐버티라고 해서 입안이 있죠. 그죠? 입안이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 몸 전체의 제너럴 어나토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이 thoracic cavity하고 abdominal cavity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걸 나누는 기준이 뭐냐? 이걸 나누는 기준이 횡격막입니다. 횡격막이고, 이 횡격막을 기준으로 해서 thoracic cavity라고 하는 가슴 쪽이 있고, 그다음 복부 쪽이 있죠. 그래서 복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abdomen이라고 하고, 그 밑에를 abdominal cavity라고 하는데, 좀 더 이제 뭐 구체적으로 abdominal cavity 밑에 저희 pelvis라고 불리는 골반 쪽에 있는 pelvic cavity를 따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 abdominal cavity 내에서 pelvic cavity라고 하는 것과는 서로의
구분되는 애너토믹 스트럭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펠비스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실제로 막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위에 말씀드렸던 thoracic cavity하고 abdominal cavity는 확실하게 막혀 있는데 그 확실하게 막혀 있는 게 diaphragm이라고 부르는 횡격막이 되겠고요. 이 횡격막의 상방에 있는 것이 상행대동맥, 대동맥공, 하행대동맥이라고 하고 요것들을 thoracic aorta라고 합쳐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비해서 아래쪽에 있는 복부 대동맥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디센딩 아orta가 횡격막을 통과하고 아래로 내려가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횡격막이라고 해서 이게 발음 때문에 경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횡격막입니다. 횡격막. 네, 그래서 상행대동맥은 ascending aorta, 그 다음에 요곳에는 이제 심장의 좌심실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이게 대동맥 아치라고 해서 굽어지는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다음 차시에서 말씀드릴 때 완두동맥, 네, 완두 콩 할 때 그 완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다이 중에도 이렇게 이름을 쓰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닌 고요. 이거는 팔 완자하고 머리 두자를 써서 브라키오세팔릭 트렁크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이것이 머리와 팔에다 혈액을 공급한다. 잘 생각해 보시면 심장에서 나온 피가 온몸에 가야 되잖아요. 온몸에 가야 될 때 어디로 가야 되냐 하는 것들인데, 여기서 이제 left common carotid artery랑 left subclavian artery라고 하는 것이 있고, 브라키오세팔릭 트렁크는 오른쪽, 그리고 밑에 있는 총경동맥이라고 부르는 커먼 카로티드, 쇄골화동맥, 서브클라비안 아테리는 왼쪽인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완두동맥에서 라이트 커먼 카로티드랑 라이트 서브클라비안이 나오게 됩니다. 이 중 커먼 카로티드가 저희가 머리와 목에 분포하는 동맥이 되는 것이니까 다음 시간을 위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